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과학수학과 박성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방학 때 특강으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9월 정도 아닌 8월 말 정도 시험이 있고요. 시험 과목 및 출제 기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앞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1차 시험으로 해서 교통 관련 법규, 그 다음에 교통사고 조사론, 교통사고 재현론, 차량운동학, 그 다음에 2차 시험.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오전에 하고 2차 시험은 오후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4과목 하나, 둘, 셋, 4과목에서 25문제에서 100문제가 되겠죠. 2차 시험 문제 계속 2차 시험은 주관식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교통사고 법규는 주로 외우는 과목이고요. 법규 과목이니까 외우는 게 많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조사론, 재현론, 운동학 해서 그 외 과목은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계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점수가 어차피 2차 시험은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커싱을 외우는 것보다는 푸는 문제, 푸는 데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 과목을 뭐 잘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법규는 그냥 그 과락만 면하겠다, 한 40점만 넘기겠다라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푸는데 좀 포커싱을 기울이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교통관련 법규 과목을 보겠습니다. 법규 과목 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법규는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칠판에다가 좀 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첫 번째 10페이지 보시면 도로교통법의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강의할 때는 좀 상세히 읽으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특강 형식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게 다가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 정도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목적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문단으로 나오면 그거는 틀린 문장이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의 3D 요소 사람, 자동차, 도로 이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권, 유료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법 해서 도로의 범위에서 정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외워주세요. 달달 외우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다른 법을 하나 끼워 넣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법을 하나 끼워 넣어서 도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을 하나 끼워 넣어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를 봅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구도 해서 좀 행정구역적으로 그렇게 나눠놨죠. 대충. 그래서 도로법에 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외울 수는 없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3번 농어촌 도로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면도, 이도, 농도.
여기하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하고 섞어서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연도, 2도, 농도 중에 하나를 저기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거기다 끼워 넣죠. 끼워 넣어서 찾아라. 다음 중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은 해서 하나씩 끼워 넣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현재 도로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확장시킨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면 도로의 근처에 있는 것들도 다 도로에 포함된다. 그 다음 그 밑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도 도로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도로를 끼고 있는 것들, 도로의 근처에 있는 것들도 다 도로에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밖에 도로에서 이용성, 형태성, 공개성, 교통, 경찰권 해서 요거 네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이용성이란 말은 도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성, 도로처럼 생겼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공개성, 사람이 이건 차를 몰고 거기로 갈 수 있다, 공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 교통경찰권이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경찰권이 미친다. 그 네 가지를 만족해야 그게 도로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학원 연습장이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죠. 운전학원 연습장 가면은 뭐 중앙선도 있고 차선도 있고 아스팔트 도로도 돼 있고 그죠? 신호등까지 다 있죠. 다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뭐가 걸리는 거죠? 공개성이 걸리죠. 공개성. 오늘 내가 운전 연습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 운전학원 연습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운전면허 시험장도 못 들어가죠.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운전면허 시험 한번 가보겠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 공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형태 모든 것은 갖추었지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도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앙선은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지대, 그 다음에 안전표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표 하시고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다음에 자동차 해서 다만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 지자전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장 지자전거는 그냥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서 일단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해서 건설기계 10종까지 해서 자동차입니다. 요거는 달달 배우셔야 됩니다. 달달.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가로 열고 125cc 초과돼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륜 자동차, 즉 이륜 자동차 그냥 오토바이를 이야기합니다. 오토바이인데 125cc 좀 큰 거, 125cc 초과되는 것은 이륜 자동차라고 하고 125cc보다 아래쪽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25cc 초과되는 것은 이륜 자동차라고 하고 제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것도 별표를 하나 더 치세요. 제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것은 뭐 대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별도입니다. 별도 자기가 다른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은 이거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10종 또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10종에 대해서 쭉 있죠. 덤프트럭이 있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쭉 10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널 배우셔야 됩니다. 이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2차 시험도 나옵니다. 이게 2차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세 번째 줄을 보면 3톤 미만의 지게차 있죠? 3톤 동그라미 미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객관식 시험 또는 법 같은 법 쪽의 그 객관식 시험에서는 나열된 거 또는 뭐 숫자 그리고 이상 이하 뭐 미만 초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닌 것은 뭐 케이블카, 궤도차, 엉뚱이 정치 자전거는 자동차를 일단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동차 등에 포함되죠. 자동차 등이란 뭐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여기 나오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속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뭐냐?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인데 배기량이 125cc 이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한다.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같은 오토바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차를 봅시다. 차는 자동차 등 더하기 자전거 더하기 건설기계 10종 제외되겠죠. 10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건설기 10종은 어디에?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차 등 플러스 자전거 플러스 건설기 여기서는 가로 열고 10종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죠. 그 다음에 농업용 기계도 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과 건설기계, 자전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농업용 기계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안 된다. 라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겁하게 동력에서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농업용 기계도 차에 속한다. 그 밑에 보시면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보행보조용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과 건설기계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운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즉, 술 먹고 경운기 타고 집에 가면 되겠죠. 그럼 자전거는 범칙금 있습니다. 자전거는 범칙금이 생겼어요. 일단은 3만 원인데 나중에 또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차마 봅시다. 차마,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람, 뭐 전부 다. 이때까지 한 거 전부 다 플러스 우마죠. 우마는 손수레까지 포함해서 밑에 보시면 우마란 가축을 말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자전거 등은 자전거 플러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란 자전거 플러스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 법령은 그냥 이 문구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러면 반쯤 맞죠? 근데 객관식 시험에서 틀린 지문이에요. 자전거는 자전거 플러스 전기자전거. 이게 좀 귀찮죠? 그래서 다른 문제풀이보다는 법령 개통의 문제가 어려운 게 그냥 많이 외우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내가 이해해서 맞추겠다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개인이동장치, 뭐 우리가 전동 킥보드 많이 하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개인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1인 교통수단이고 밑줄 한번 보세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안 나갑니다. 시속 25km 이상으로 나가지는 않죠. 빨리 달릴 수 있는데 25km 이상 달리지 마라 이게 아니고 차가 개인 이동 장치 자체는 25km 이상 안 나가요. 또 승용차와 다르죠. 승용차는 100km, 제한 속도 100km 하면 승용차가 100km밖에 못 달립니까? 그건 아니죠. 200km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체 중에 30km인가요? 또 밑줄요. 30km 미만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불법 개조를 해서 4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볼까요? 2번 횡단보도 역시 내려서 끌고 갈 거 타고 가면 안 되겠죠? 자전거와 똑같은 얘기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 타면 안 되고 인명보호장구 헬멧 같은 거죠.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운전, 운행, 교통의 구분. 운전, 이 개념은 잘 아셔야 돼요. 운전이 이제 축소된 개념이고, 그 다음 운행은 좀 더 큰, 교통은 좀 많이 큰 그런 개념입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놓으면 전 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 한다.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당구장 표시 밑에 본래 사용 방법이란 원동기 작동할 것을 요한다. 이 말은 시동을 건단 말입니다. 원동기, 엔진이죠. 엔진은 원동기라는데 원동기를 작동을 요하고 엔진, 시동을 걸고 그 말이죠. 단지 엔진을 작동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발진 조작의 완료. 이 말은 또 뭐냐? 변속기를 D에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D에 탁 움직여야 돼요. 중립에서 또는 파킹에서 시동 거는 거는 운전이 아니다. 그 상태에서 변속기를 D로 탁 움직이는 순간 뭐다? 운전이다. 그러면 차가 가든 안 가든 엔진 시동 걸고 변속기를 뒤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빡 밟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 걸고 변속기를 뒤로 탁 누는 순간 운전이 됩니다. 운전. 차가 안 갔는데 차하고는 가는가 안 가는 관계없이 변속기를 뒤로 놓는 순간 운전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운전이 됩니다. 그 다음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용법이란 그 밑에 보시면 용법이 나옵니다. 용법이란 원동기 작동 요것이 아니고 엔진 시동 안 걸어도 되고요. 주행장치가 작동되어 차의 전체가 움직이면 족하다. 즉 시동 안 걸고 내려막길 쭉 내려갈 수가 있죠. 내려가면 그거는 운행이 됩니다. 운행. 그 다음 교통이란 전부 다입니다. 교통이란 다. 어떤 것까지 포함되느냐 하면 맨 밑에 보시죠. 당구장 표시. 정차된 문을 열다가 보행자가 다친 경우도 교통사고다. 문 열다가 지나가던 보행자가 거기 다쳤어. 그것도 교통사고가 된다. 그죠? 그러면 저기 뭐 트렁크 열다가 지나갈 사람이 트렁크에 받쳤다. 그것도 교통사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뭐 달린다 안 달린다 이런 관계없이 교통사고가 되죠. 그래서 범위로 보면 교통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신호등 있죠.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 여기서는 설치 및 관리권자에서는 시장등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등. 다음 중 뭐 설치 및 관리권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하면 뭐 찾아야 되겠죠. 이게 시장등이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총치하는 데서 도지사는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맞고 그 외 도지사는 아니다는 얘기죠. 경북도지사, 전남도지사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 등 이거 핵심이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권자 이런 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건 좀 사람에 대해서 앞에 시장 등 했죠. 그다음 밑에는 이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권자 일반 도로는 시장 등 그다음에 유료 도로는 뭐 그 관리권자 뭐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호등을 누가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큰 뭐 제품을 어마어마한 선박 부품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뭐 전선도 철거하고 신호기도 철거하고 해야 되죠. 그죠? 전봇대도 철거하고 그런 경우에 지나갔으면 다시 이제 복구해야 되겠죠. 그
그 돈을 부담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철거하고 영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 등 이런 걸 바꾸어서 뭐 지방경찰청장, 서장 또는 경찰청장 이라면 틀린다는 이야기죠. 그 사유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킨다. 그렇게 사람을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 부담금액의 기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내부위원을 고려하여 산수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호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다가 좀 페인트를 긁었어. 너 신호기 전체 다 갈아라. 이 말 안 되죠. 또는 시골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20년 설치돼가지고 뭐 녹슬어가 곧 쓰러질 판이야. 그래서 건드렸어. 그 신호기 전체를 새거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연한 고려해서 파손 정도를 고려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의 분담 및 면제. 이거는 아까 같이 뭐 페인트만 약간만 어떻게 손상이 갔다. 견적 받아 보니까 20만 원 미만이다. 20만 원 안 된다. 이러면은 면제 해준다. 여기도 뭐 20만 원 숫자죠. 숫자는 중요합니다. 숫자는 중요. 그 다음에 미만, 이하 이런 거 중요. 그래서 20만 원 숫자뿐만 아니라 20만 원 미만까지 여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보면 시장 등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 사람이 지정된 게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 이것도 마찬가지. 객관식 시험은 대조입니다. 대조, 대구, 나열된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처분 요거를 바꾸어서 국세 체납 처분 이렇게 문제를 내죠. 그래서 뭐 뭔가 대꾸가 생각이 나면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해서 안전시설 규정 보면 뭐 주의 표지는 삼각형 다 삼각형이라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삼각형. 그다음 규제 표지는 뭐 동그라미에다가 뭐 착 그어놨죠. 규제 표지. 그다음에 지시 이렇게 해라. 그다음 보조, 참고,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하세요라는 것은 삼각형. 그다음 규제는 하지 마라. 그다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지시는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 보조 표지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삼각형에서 천천히라고 하는 게 있죠. 천천히는 규제. 근데 이게 좀 그냥 이해를 하려고 외우시면 잘 안 외워져요. 천천히란 말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인 건지 이렇게 하라, 지시란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라, 천천히 가라 또는 양보해라 이런 것은 규제다. 외우는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밑에 천천히 돼 있고 그 밑에 여기서부터 100m라는 그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 안에 뭐 선한 거는 전부 다 그건 보조 표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보면 대충 봅시다. 주의 표지가 어떤 게 있나 해서 십자인 교차로, 무합력으로 대체로 다 삼각형으로 그렇게 돼 있죠. 삼각형이 돼 있고 그 규제 표지다. 그 다음에 주의 표시다. 그 다음에 규제는 뭔가 제한하고 금지한다는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동그라미에다가 뭘 하지 마라 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주의 규제 지시 표지가 뭐 한 100개, 한 200개 정도 돼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헷갈릴 만한 거 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적어도 여기 나오는 것들은 외우셔야 된다. 뭐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다. 이게 주의, 규제, 지시 어디에 속하느냐 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표시가 뭐냐? 그건 지시 표시다. 또는 양복 표지는 뭐냐? 그거는 규제 표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다음 페이지 보조 표지는 뭐 거의 다 사각형으로 해서 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면 표지는 위에 붙어 있는 거는 다 표지라고 하고요. 바닥에 그려놓은 거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면 표시 보면 역삼각형 양보, 그다음에 정차 금지 지대, 이거는 뭐 작년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또는 유도선, 횡단보도 예고는 지금 마름모죠? 마름모로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 C는 마름모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대 이런 표시들이 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 신호등이 있고요.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호등은 빨간색이 어느 쪽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이죠. 그 다음에 보행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색깔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 위에죠. 파란색이, 녹색이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를 봅시다. 신호기,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 신호기 설치, 신호등의 성능 이거 봅시다. 신호등의 성능.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동그라미요. 150m. 낮에 150m. 그 다음에 등화의 빛의 발생 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몇 도? 45도 이상일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0m하고 45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안전표지의 구분. 이거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자주. 일단 보시면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표시 아까 한 거죠, 그죠?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의 표지, 주의 표지에서 이 두 줄의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위험입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주의 표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규제 표지는 제한 금지. 이것도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제한 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규제 표시다. 그 다음에 지시 표시, 최시 표시가 나오면 이거는 통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지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표시는 그냥 보충. 이건 단순하죠. 그래서 보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로의 상태가 위험이라면 주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가 나오면 규제. 통행 무슨 말이 나오면 지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